예, 9주차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서비스의 전체 품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과나 과정, 어떤 환경, 품질, 그 다음에 서브콜이 뭐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품질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수요 공급, 서비스가 이제 공급 과잉, 요새 공급 과잉 시대가 좀 되었죠. PC방이 공급 과잉되다가 좀 줄었고, 그렇죠? 지금 스마트폰 시장도 공급 과잉으로 들어가서 전 세계가 좀 스마트폰 서비스에 대해서 새로운 걸 개발을 하려고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비스 품질은 뭐냐?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서비스에 느끼는 감각이다. 감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의 이제 핵심적인 게 서브 콜, 서비스 퀄리티. 서비스 퀄리티를 영어로 서브하고 콜.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세 가지 형태로 된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용어 두 개를 합친 것도 되게 좋아하죠. 페라수라만 같은 사람들 교수님들이 만든 거. 그거를 이제 이건 전통적인 건데 그거를 인터넷에 이 마케팅에 적용을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오프라인과 전 세계적인 어떤 서비스에 대한 평가죠. 그렇고 이제 이 서브콜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온라인 서비스는 오프라인과 다르죠. 온라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로 서비스죠. 온라인에서 제품 자체를 다운받을 수는 없고 온라인이라는 게 전부 서비스죠. 거의 다 인터넷을 하고 방송과 보고 게임을 하고 그 온라인 서비스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거기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아까 여기 전반적인 오버올 퀄리티에서 쓸 때 쓰는 거 요거 5가지 유용성, 신뢰, 요구 중대, 확신, 배려, 엠퍼시 요거 5개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서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어떤 정보, 인터넷에서 정보 문제, 거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디자인, 사이트의 디자인, 그다음 의사소통, 그다음에 안전. 그러니까 요게 홈페이지 상에서 그거를 이제 이 서브코드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다르죠. 정보가 이제 사이트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보와 재미를 줘야 됩니다. 정보가 아주 풍부하면서 많은 걸 주고, 그다음에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이 거래 과정, 거기에 그래서 주문을 들어가고 응답하고 돈 결제를 하고, 디자인에게 전체 외형적이고, 요새 이제 과거에는 HTML이 기본적으로 나올 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나모나 아니면 외국계 이제 어도비인가 드림위버 쪽으로 많이 썼는데 요새는 저기 워드프레스를 쓰고 물론 자바로 그냥 직접 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을 HTML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로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는 다른 건데 자바는 딱딱한 언어고 자바스크립트는 물렁물렁하죠. 그다음에 HTML에다 자바스크립트 하고 그다음에 CSS,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그걸 붙이면 색깔이 나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포토샵 이런 게 필요 없이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죠. 그다음 의사소통 이용자나 거기서 다양하게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한 시스템이 보안이 잘 돼야 되고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비스 전반적인 이제 품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됐고 그겁니다. 이제 남은 게 이제 12장과 13장인데요. 12장은 수요 공급. 우리 수요 공급은 경제학에서 많이 나오죠. 경제학에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걸 가져다가 경영학에서도 수요 공급을 많이 따지죠. 제일 많이 따진 데가 어디입니까? 생산과 마케팅이죠. 생산을 해서 마케팅, 경영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생산과 마케팅이 연결돼 있죠. 생산을 해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생산을 할 때 공급이 과잉이냐, 부족이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마케팅의 수요가 적절한가 많은가 이렇게 돼요. 그렇죠? 제품을 할 때는 이제 원재료를 가져다가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품 생산에 노력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공급량을 조절을 합니다. 근데 서비스의 경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냥 쉽기 때문에 컨텐츠나 어떤 인비저블 어떤 되는 거 책도 그러고 책을 가지고 드라마나 뭐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보다는 기계적으로 하면 되니까 이제 수요 공급을 많이 늘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0주차에는 어떤 디맨드 서플라이 매니지먼트를 이제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 관계 관리란
관계 마케팅 기반에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장기적으로 우리 고객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헬스 센터나 학원 갔을 때 적립금 카드를 가지고 있고 그걸 내면 적립금을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 헬스나 어디 뭐 커피숍이나 아니면 학원을 계속 가려고 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하려는 것이 이제 고객관계 관리고, 그걸 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이터 마이닝, 고객을 분석하는 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관계 관리입니다. 서비스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기본적인 게, 서비스의 기본적인 특성이 네 가지죠. 뭐 유형, 눈이 안 보이고 돼. 그래서 재고 불능, 이게 저장 불능.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고가 없고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서비스는. 서비스는 만들어 놓을 수가 없고 그때그때 필요로 할 때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공급 능력은 정해져 있음. 근데 이게 이제 그 인간 베이스드, 휴먼 베이스드 때는 이렇게 정해져. 비행기 서비스 같은 비행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ATM, 여러분이 돈을 뽑는 그런 기계가 있을 땐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 무형 콘텐츠들, 지식 관련된 것들, 무슨 뭐 어떤 동영상으로 지식을 강연하는 거나 목사님의 설교나 그다음에 어떤 학원의 영어 강의나 이런 것들은 한번 생산이 되면 그냥 쫙 전 세계로 풀리면 되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서비스는 수요는 매우 가변적이다. 이건 상당히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회계문서점이 기울기가 높아서 소비자들의 서비스 수요가 확 왔다가 갑니다. 지금은 동양에서 특히 중국과 뭐 필리핀, 대만 이런 데서 뭐 일본에서 한류, 한국의 어떤 민속 문화를 통한 드라마나 어떤 뮤지컬이나 뭐 노래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류의 붐을 타고 있는데 이게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류를 하는 회사들을 투자를 해서 자기가 대주주가 됐고, 중국이 가져가서 이제 바꾸면 중국 전통 문화랑 하게 되면 한류가 아니고 중류라는 게 또 될 수도 있죠. 서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변화가 쉽습니다. 변화가 쉽고 인기라는 거는 상당히 가변적입니다. 수요와 공급. 그 수요량이 있을 때는 이제 과잉으로 쭉 하다가 일정 수요량이 떨어지면 그게 이제 계절별 수요가 제일 많죠. 계절별 수요. 계절에 뭐 그렇죠? 우리 스케이트는 언제 탑니까? 겨울에 타고. 수영은 언제입니까? 주로 여름에 하죠. 야외에서. 아웃도어 스포츠로는 스케이트와 수영이 아주 겨울과 여름에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요. 수요 공급이 확 변하죠. 그렇죠? 수영장일 경우에 수영장이 커요. 그랬을 경우에 수영장의 거기를 그냥 수영장 크면 거기를 이제 물을 올려가지고 스케이트장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수요 공급의 계절 변화를 어떤 시즈널 플럭츄에이션을 줄이기 위한 거죠. 과잉 수요가 되면 이제 과잉은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거. 영화관에 막 달려요. 과잉 수요가 되면 가격을 어떻게 합니까? 올리죠. 가격이 올리죠. 수요가 아주 적정 공급량 초과해. 뭐 페이스북에다가 뭘 했더니 뭐 엄청나게 막 들어왔다. 막 사람들이. 그러면 페이스북에다 단가 광고가 되게 올라가고, 요새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도 그 광고 단가가 상당히 클릭 수에 해당해서 상당히 비싸다. 클릭을 하면 얼마 돈을 많이 달라고 한다. 비싸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적정선에서 균형이 돼야죠. 그래서 과잉 공급이 되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학원들이 지금 과거에는 대입 그 진학률이 상당히 높았죠. 한때는 80% 넘었다. 요새는 이제 70%까지 됐고,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대입 진학률이 한 70% 되고, 현재는 지금 계속해서 인구가 주는 현상이라서 한 2020년쯤 가면 거의 최저로 되면 없고, 지금 초등학교가 뭐 전국에 뭐 졸업생이 한 명인 학교도 있고, 대학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죠. 그래서 대학을 좀 축소하는 상황이 되고, 또 하나는 사이버로 많이 돼서 사이버 대학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 오프라인 대학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됐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 대학들, 특히 뭐 MIT나 스탠포드 같은 데 오픈 코스웨어를 만들어야죠. 우리나라도 지금 모 대학이 이렇게 하는데 사이버로 몽땅 다 통제를 하게 되면 대학들이 상당히 줄어들죠. 사람들이 MIT에 온라인 코스로 들어가서 성공하면 전 세계 대학들이 위험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학들의 공급량이 너무 많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교수님, 왜 대학을 늘렸습니까? 예, 1990년대 초반에 대학이 모자른 것 같아서 대학을 늘렸어요. 그때 허가제에서 그냥 신고제를 바꿔가지고 막 늘렸어요.
대학이 막 늘었어. 그러나 이게 과외 공급입니다. 지금 상황에 비해서. 그 당시에는 온라인이 별로 없었으니까. 항상 이 어떤 환경의 변화와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공급이 과잉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은행도 지금 오프라인 은행들이 대단히 많은데 온라인 뱅킹이 늘면서 핀테크라 해서 온라인으로 은행이 많아지면 이제 은행들이 과잉 공급 상태가 되죠. 서비스는 저장이 불가능하고 탄력적인 조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도산합니다. 수요 검사 아주 급속한 수요 검사에 따라서 도산은 유명한 항공사도 있고 관광 서비스도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지금 아니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에 저기 관광 오는 분들이 주로 4개인데요. 중국, 일본, 대만, 미국이거든. 유럽이랑 조금씩 있는데 중국이 가장 많아서 뭐 500만 명, 1000만 명 정도 오고 있는데 이것이 늘면은 지금 호텔 관광학과들을 막 만들고 호텔을 짓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안 오게 되면 호텔이 그냥 남아 돌게 되겠죠. 호텔이 지금 과잉 공급되면 어떻게 됩니까? 호텔을 팔면 호텔을 뭘로 씁니까? 쓸 게 별로 없죠. 호텔을 학원으로 바꿀 수 있나? 시설이 전부 방인데 그걸 뭐 어떻게 해, 뭐, 그죠? 학교도 지금 바꿀 수 있는 학교는 뭐 강의라도 하면 되는데 강의가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금융 서비스, 변호사도 지금 공급 과잉이 되면서 변호사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수요와 공급의 균형적인 관리를 위해서 적절하게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 언제나 다 필요한 거죠. 우리 피도 인간의 몸에 있는 피도 적절하게 맞아야 되는 거고 운동량도. 서비스 공급의 한계성.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나 컨설턴트나 미용사, 배관수료, 심리치료사들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좀 해달라면 늘죠. 저도 뭐 보험회사 자문교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오더니 뭐 지방에서 가서 야간에 저녁에 한번 강의 좀 해달라. 그럼 내가 뭐 일이 많고 학교 강의하고 끝나고 나서 가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비용을 좀 주고 이런 얘기가 되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도 한정돼.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전문가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사람만이 있어야죠. 안과 의사가 우리나라에도 뭐 수없이 많은 것 같은 서울에만 안과가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가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믿을 수 있는 사람. 기본 공급이 문제가 아니고 질 좋은 공급, 품질 높은 공급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거죠. 전달생들 장비가 제한됩니다. 뭐 이삿짐이나 택배사, 비행기나 트럭. 비행기도 지금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안 늘리려면 거기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는 500만 줄짜리가 막 들어가고 비행기가 엄청나게 비싸죠. 그 비행기를 임대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 임대를 해서 비행기가 갑자기 늘렸다가는 뭐 줄이고 그러니까 비행기 전 세계 풀을 만들어서 렌트를 해가지고 비행기를 임대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죠. 시설 부족이 되면 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별로 그렇지 않은데 병원의 입원실이나 이 학교의 강의장 같은 게 벽이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이 지면.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입원실 딱 고정이 돼 있어요. 특급실에는 혼자 사는다고. 근데 사람들이 병이 아파하고 특급실을 늘리려고 하면 이 병이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벽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건물 질 때 그렇게 안 했죠. 근데 뭐 질 수가 있습니다. 벽을. 그냥 우리 학교도 보면 강의장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는데 한 12명이 수업 들을 때하고 200명 들 때는 강의장이 달라지겠죠. 벽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서비스 그런 것이 필요하고 가설 건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 경우가 되겠죠. 최대 활용, 그러니까 적정 활용도하고 최대 활용. 그래서 적정 활용도를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서비스를 아웃소싱 하죠. 여러분이 아직 우리 학생들이 해서인데 부모님하고 같이 뭐 어떤 연회장에서 뭐 우리 할아버지가 오늘 뭐 환갑이시다. 그래서 아빠가 큰아들이라고 아빠가 오늘 환갑 준비를 하는데 뭐 연회장을 빌렸어. 그래서 음식도 하고 무슨 노래도 부르고 우리 딸이 거기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뭐 간단한 콘텐츠를 해가지고 좀 동영상으로 보여달라. 그래서 우리 학생이 준비를 하고 그 연회장이 그런데 그 연회장이 워낙 품질이 좋아서 서비스가 품질이 좋았더니 거기 뭐 한 1000명까지 들어가는 데인데 막 5000명이 막 달려들어요. 그러면 주차가 일단 안 돼, 주차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차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밸리 서비스죠. 밸리 파킹이 게 뭡니까? 그냥 차를 연회장 앞에다 세워놓으면 거기 있는 아저씨들이 가고
다른 데 가서, 다른 데는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이 그 주위에 반경 뭐 몇백 미터 내에 있는 유료 주차장들을 임시로 빌리는 거죠. 임시로 빌리는 거. 그게 이제 서비스 아웃소싱을 들어가는 겁니다. 바람직한 서비스 공급 수준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스포츠 이벤트, 야구 경기 같은 경우도 경기장이 꽉꽉 만원을 차면 어떻게 하면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게 되고 막 얘기하면 값이 막 안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거기에서 가격 할증이 생기는 거죠. 장비나 시간 뭐 이런 것들 전체를 하고 서비스 변동 패턴을 파악을 해야 된다. 하루에 제일 인간이 상당히 여러분 정신적으로 의사결정이 제일 잘 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뭘 해야 합니까? 아침에는 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그냥 활동을 하고 그렇게 되죠. 공부도 여러분이 맨 처음에 한 3시간은 뭐 상당히 잘 되는데 나중에 오후에 가면 막 졸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인체 리듬 패턴. 그다음에 주중과 주말. 그리고 큰 이벤트가 있을 때는 막 사람들 들떠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금토일은 좀 쉬고 그런 얘기죠. 날씨 뭐 그다음 리조트나 테마파크, 심팍이라 하죠. 심팍의 경우 미국의 경우는 이제 심팍을 어떻게 개발을 하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테마파크가 잘 안 되고 지금 강원도에 좀 있고 제주도나 조금 그러고 있는데 미국은 각 지자체가 이제 지방자치 다시 말해서 주정부가 땅을 내놓고 그다음에 심팍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뭘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다른 업체들이 들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땅을 뭐 수백만 평을 내놓으면 거기다 테마파크를 만드는데 뭐 약간 쇼핑도 가려면 백화점들이 한두 개가 들어오고 뭐 영화관도 들어오고 뭐 쇼를 하는 것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공동으로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요건 이제 뭐 골프장이라는 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18홀, 보통 골프라는 게 18홀인데 18홀이면 한 4, 5시간 걸리거든요. 한 4시간, 5시간. 저는 골프를 잘 못 쳤다가 기업체 때문에 많이 하다 요새는 이제 안 하는데 골프장이라는 게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사람이 한 10만 명쯤 됐다가 요새는 골프가 대중화가 되면서 이제 좀 회원권이 뭐 떨어지고 막 이렇게 돼서 대중화가 되는 편입니다. 수요 조정은 이제 성수기에는 수요를 감소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수기에 사는 것보다 비수기에 살면 값을 어떻게 합니까? 깎아주죠. 그게 뭡니까? 호텔이죠. 그렇죠? 비행기도 그러고. 제가 가족들하고 제주도 간다 그러면 주중에는 깎아주고 주말에는 좀 올라가고 그렇겠죠. 성수기, 비수기의 가격 차별화를 하는 거죠. 영업시간과 장소를 조정하죠. 영업시간도 뭐 이제 특별하게 그래서 그 모 백화점들이 VIP 마케팅 할 때 서비스다 올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보통 때는 그냥 하고 아주 특별한 손님이 한 명이나 두 명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8시 반쯤 저녁 8시 반에 문을 다 닫으면 근데 종업원들은 퇴근을 안 해. 전부 다 있어요. 한 9시쯤에 VIP 몇 명이 와서 쭉 백화점 쇼핑을 하고 물건 가져가고 돈을 내고 그 대신 뭐 그때 그들이 내는 단위는 이제 억 단위가 되겠죠. 장소는 여러 가지 그래서 은행 지점이라는 게 여러 가지에 이제 되는 경우죠. 여러 가지 렌탈. 우리나라가 특히 렌탈이 잘 안 되는 편인데 지금 정수기 렌탈만 좀 되고 있죠. 자동차 렌탈도 잘 안 되고 우리나라 국토가 작아가지고 미국은 국토 넓기 때문에 저기 비행장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는 제주도 갈 때 제주도 비행장에서 내려서 자동차를 빌려서 렌탈해서 타고 다니다가 이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키 렌탈하고 뭐 그런 이죠. 근데 우리는 렌탈이 잘 안 되는 편인데 뭐 스키 조금 되고 스케이트 그다음에 뭐 정수기 정도.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렌탈이 워낙 활성화됩니다. 고객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적립금을 많이 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 성수기 전에 가격을 전액 부과해서 뭐냐 미리 사면 그러니까 내년 여름에 공연할 거를 지금 미리 사면 아주 싸게 사는 거죠. 그 디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자르는 겁니다. D라는 게 이제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게 되면 가격을 올려가지고 못 오게 하는 거죠. 비수기에는 수요를 증대를 해서 그러니까 카센터에서 오일 교환할 때 조금 리마인드 스티커를 붙여주거나 리마인드 문자를 보냅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오는데 보통 한 4, 5, 오일을 갈고 나서 4, 5달 지나면 문자 옵니다. 가격을 차등화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시설을 차등화도 하죠. 서비스 시설도
아주 VIP하고 대중, 애플런트랑 이제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가격도 차별화를 합니다. 가격 할인 전략의 문제. 근데 가격 할인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요. 한번 가격 할인을 내리면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가격을 내렸다. 다음에 가격을 올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